아, 정말 답답해요. 어머님, 대체 언제까지 이 지저분한 시장에서 떡이나 팔고 계실 건데요? 손주들도 컸고, 체면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들 출세시켰으면 됐지. 이젠 좀 그만하세요. 그만! 내가 뭘 잘못했길래 그만둬야 하냐? 이 체면 때문에? 여기가 내 평생을 바친 곳인데 네가 뭔데 나보고 접으라 말아야? 정말 이해가 안 가네. 이 동네에서 돈 몇 푼 벌어봤자 얼마나 벌겠어요? 그 나이에 이러고 있는 게 자랑이에요? 솔직히 저 같으면 창피해서라도 못 살겠네. 창피. 나는 떳떳하다. 오히려 네가 더 창피하다. 네 손에 약사 면허 있다고 네가 날 내려다볼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냐? 아니, 그냥 현실을 직시하라는 거죠. 김순자 떡집, 어머님, 지금이 조선시대예요? 이런 거 다 없어질 때 됐어요. 요즘 세상에 누가 떡이나 먹고 살아요? 그 떡 덕분에 네 남편 대학 보내고 네 애들 용돈까지 주고 키운 거야. 네가 지금 좋은 옷 입고 좋은 차 타고 다닐 수 있는 게 뭐 덕분인지도 모르는구나. 천박하기 짝이 없어. 안녕하세요. 실제 일어난 사연을 각색한 인생이 저녁빛 사연 채널입니다. 오늘은 며느리에게 떡 판다며 무시받는 부자 할머니 순자 씨가 어떻게 당당하게 자신을 지키고 통쾌한 결말을 만들어냈는지 들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억울함을 극복하고 인생의 교훈을 담은 사연들을 꾸준히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서울의 한 전통시장 한복판. 72세 김순자 할머니는 이곳에서 무려 40년째 작은 떡집을 운영하고 있다. 가게 간판은 세월의 흔적으로 빛이 바랬지만 가게 안은 언제나 따뜻한 온기로 가득했다. 매일 새벽 4시면 일어나 쌀을 씻고 손수 방앗간에서 빻아온 쌀가루로 정성껏 떡을 쪘다. 쫄깃한 인절미, 달콤한 팥시루떡, 고소한 콩고물 가득 묻힌 가래떡까지 그녀의 떡은 시장 어디에서도 따라올 수 없는 맛이었다. 김 회장님, 오늘도 떡 좀 나눠주실 거죠? 그럼 우리 옆집 김 씨네 아들 장가 간다며? 축하해야지. 시장 상인들과 손님들은 그녀를 단순한 떡집 주인이 아니라 시장의 어머니처럼 여겼다. 그녀의 손길이 닿은 떡은 결혼식, 돌잔치, 제사 등 특별한 날마다 빠지지 않고 올려졌다. 손님들은 그녀의 떡을 먹으며 기뻐했고 그녀는 그 기쁨을 나누는 것이 삶의 보람이라 여겼다. 이 할머니 떡은 꼭 먹어야 해. 이 떡 먹고 우리 손녀가 장학금도 탔다니까. 맞아, 우리 아들도 이 집 떡 먹고 시험 잘 봤다니까. 그렇게 입소문이 나면서 김순자 할머니의 떡집은 단골 손님들로 늘 북적였다. 힘들 법도 한데 그녀는 하루도 피곤한 내색 없이 손님 한 명 한 명과 눈을 맞추며 정답게 대화를 나눴다. 손이 거칠어지고 허리가 굽어갈 만큼 고된 일이었지만 그녀에게 이 떡집은 단순한 생계 수단이 아니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혼자 힘으로 두 아들을 키워낸 곳이자 그녀의 삶이 고스란히 녹아있는 터전이었다. 그러나 가족 중 한 사람만은 이곳을 탐탁지 않게 여겼다. 바로 그녀의 며느리 박지혜였다. 박지혜는 대형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로 경제적으로도 안정된 삶을 살고 있었다. 고급 아파트에서 살며 남편과 두 아이를 키우는 그녀에게 전통시장 한복판에서 장사하는 시어머니의 모습은 마치 과거의 낡은 흔적처럼 느껴졌다. 시장의 좁고 지저분한 골목길, 사람들의 시끌벅적한 목소리, 온몸에 달라붙는 기름 냄새와 밀가루 가루들, 그녀는 그 모든 것이 불편하고 거슬렸다. 어느 날 주말을 맞아 남편과 아이들을 데리고 시댁을 방문한 박지혜는 시장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짜증 섞인 한숨을 내쉬었다. 여긴 올 때마다 정신이 없어. 이런 곳에서 어떻게 40년을 사셨대? 그녀는 힐끔 남편을 쳐다보며 볼멘 소리로 말했다. 남편은 그저 웃으며
대수롭지 않다는 듯 반응했지만 박지혜는 달랐다. 사람들 틈을 헤치며 겨우 떡집 앞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마침 손님들과 환하게 웃으며 대화를 나누는 시어머니를 보곤 인상을 찌푸렸다. 아이고, 아들 왔네. 지혜도 왔구나. 애들 데리고 왔어? 김순자 할머니는 반갑게 손을 흔들며 며느리를 맞았지만 박지혜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돌렸다. 그때 한 손님이 옆에서 말을 걸었다. 이분이 사모님 며느리분이시죠? 예쁘시네. 떡 좀 드셔보세요. 이 집 떡은 시장에서도 최고라니까요. 순간 박지혜의 표정이 굳어졌다. 손님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자신이 시장에서 떡을 파는 사람의 며느리로 소개되는 것이 너무나 창피했다. 그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손을 내저었다. 아, 저는 괜찮아요. 떡은 좀 안 먹는 편이라. 하지만 김순자 할머니는 여느 때처럼 환하게 웃으며 며느리에게 따끈한 인절미 한 조각을 내밀었다. 예, 떡은 우리 전통 음식이야. 약보다 몸에 더 좋다니까. 한 입 먹어봐. 그러나 박지혜는 미간을 찌푸리며 뒷걸음질 쳤다. 어머님, 요즘 세상에 누가 시장에서 떡을 팔아요? 다들 고급 베이커리에서 케이크나 빵 사 먹지. 제발 이제 그만하시고 편히 쉬세요. 그 말에 시장 상인들이 하나둘 쳐다보았다. 김순자 할머니는 순간 당황한 듯했지만 이내 웃음을 지우고 며느리를 바라보았다.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이야. 난 이 떡집이 자식 같은데 어떻게 쉽게 접겠니? 하지만 박지혜는 들은 척도 하지 않고 남편에게 눈을 돌렸다. 여보, 솔직히 우리 엄마가 이렇게 장사하시는 거 좀 창피하지 않아? 애들도 크고 있는데. 친구들이 할머니 뭐 하시냐고 물으면 뭐라고 해? 김순자 할머니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러나 더 충격적인 건 다음 말이었다. 너희도 잘 들어. 할머니처럼 살면 안 돼. 시장에서 평생 고생하다가 늙어서는 허리도 펴지 못하고 손도 거칠어지고 그런 삶 살고 싶어. 아이들은 난처한 얼굴로 눈을 깜빡였다. 김순자 할머니는 며느리의 말이 믿기지 않아 멍하니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네가 나를 부끄러워하는 거니? 시장에서 장사하는 게 그렇게 창피한 일이야? 그러나 박지혜는 대답 대신 핸드백을 고쳐 매며 고개를 돌렸다. 전 그냥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머님. 그 순간 시장 한복판의 따뜻했던 분위기는 차갑게 얼어붙었다. 시장 상인들도 하나둘씩 이 광경을 지켜보며 수군대기 시작했다. 누구도 선뜻 나서지 못했지만 모두가 한 가지 사실만은 알고 있었다. 김순자 할머니는 시장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었고 그 누구도 그녀를 부끄러워한 적이 없다는 것. 그러나 그녀의 며느리만은 달랐다. 그날 이후로도 박지혜는 시어머니를 무시하는 태도를 바꾸지 않았다. 시장에서 일하는 것을 고집하는 시어머니가 답답하고 이해되지 않았다. 저렇게 힘들게 장사하는 것보다 차라리 집에서 쉬면서 손주들이나 봐주시면 얼마나 좋아? 그녀는 속으로 투덜거리며 종종 남편에게도 불만을 늘어놓곤 했다. 여보, 솔직히 엄마가 장사 접고 좀 편하게 사셨으면 좋겠어. 요즘 시대의 시장에서 떡을 파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온라인으로 다 주문하는데. 하지만 남편은 늘 한결같은 대답이었다. 우리 엄마는 단순히 돈 벌려고 장사하시는 게 아니야. 그게 엄마 인생이야. 박지혜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한심하다는 듯 코웃음을 쳤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남편이 왜 그렇게 시어머니를 감싸는지 이해되지 않아 답답하기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주말을 맞아 친구들과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하게 되었다. 그녀의 친구들은 대부분 전문직 종사자로 성공한 남편을 둔 덕분에 우아한 삶을 누리고 있었다. 서로의 명품 가방을 칭찬하며 최근 다녀온 해외 여행지에 대해 이야기하던 중 대화가 자연스럽게 부동산과 투자 이야기로 흘러갔다. 요즘 시장 쪽 건물값이 엄청 올랐대. 너희도 알지?
서울 전통시장 중 몇 군데는 재개발 들어가면서 땅값이 몇 배는 뛰었다더라. 맞아. 특히 내가 아는 시장엔 김 회장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거의 시장 점포 절반을 소유하고 계신데 그 순간 박지혜는 흥미 없이 수프를 떠먹다 멈칫했다. 김 회장님! 친구는 아무렇지 않게 말을 이었다. 응. 시장 내에서도 되게 존경받는 분이라던데 상인들 다 그분 덕분에 장사 잘 된다고 하더라. 엄청 오래 장사하신 분인데 돈이 많아도 절대 티 안 내고 시장에서 계속 일하신대. 시장 건물 주면서도 직접 가게를 운영한다고 해서 더 유명해졌어. 박지혜는 순간 귀를 의심했다. 잠깐만, 그분 이름이 혹시 김순자? 친구는 놀란 듯 그녀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어떻게 알았어? 너도 아는 분이야? 그 순간 박지혜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설마 우리 시어머니? 아니야. 말도 안 돼. 우리 시어머니는 그냥 평범한 시장 떡집 주인일 뿐인데.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시어머니는 시장에서 늘 김 회장님이라는 호칭으로 불렸고 상인들이 그녀를 대할 때마다 유독 공손했다. 또 남편이 가끔 우리 엄마는 장사만 하신 게 아니라 시장 자체를 지켜오신 분이야. 라고 했던 말도 떠올랐다. 박지혜의 손에 들려있던 포크가 툭 접시에 떨어졌다. 지혜야, 너 왜 그래? 갑자기 얼굴이 창백해졌어? 친구의 걱정 어린 목소리가 들려왔지만 박지혜는 이미 다른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다. 내가 그동안 무시했던 시어머니가 사실 시장 건물주였다고? 그녀는 식사 내내 말을 잃었고 친구들이 대화를 이어가는 동안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았다. 레스토랑 바깥, 저 멀리 시장 쪽이 보였다. 그동안 자신이 무시하고 창피하게 여겼던 그곳에서 시어머니는 묵묵히 자신의 삶을 지켜가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야 깨달았다.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를. 박지혜는 서둘러 계산을 마치고 레스토랑을 나섰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이게 정말 사실일까? 우리 시어머니가 시장 건물주라니. 백만장자라니. 그녀는 지금까지 시어머니를 창피해하며 무시했던 자신이 한없이 부끄러웠지만 아직까지도 믿기지가 않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녀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 나 지금 시장 가는 길이야. 엄마 계시지? 남편은 갑작스러운 말에 당황한 듯했지만 이내 대답했다. 엄마? 계시지. 근데 무슨 일인데? 갑자기 시장엔 왜? 나중에 말할게. 잠깐 볼 일이 있어서 그래. 전화를 끊고 곧장 시장으로 향했다. 평소 같았으면 시장 입구에 들어서는 것만으로도 짜증이 났을 텐데 오늘은 발걸음이 빨라졌다. 사람들로 붐비는 시장 골목을 지나면서도 그녀의 눈길은 자꾸만 다른 곳으로 향했다. 도대체 얼마나 많은 점포를 소유한 거지? 시장 안으로 깊숙이 들어갈수록 그녀는 지금까지 몰랐던 시어머니의 진짜 모습을 조금씩 깨닫게 되었다. 김 회장님, 저번에 가게 임대료 걱정했었는데 말씀대로 조정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다른 곳은 다 올려봤는데 회장님 덕분에 우리가 살죠. 박지혜는 그제야 깨달았다. 사람들이 입버릇처럼 부르던 김 회장님이 바로 자신의 시어머니였다는 것을. 그녀는 그동안 이 말을 수없이 들었지만 단 한 번도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가게에 도착하자 시어머니는 여느 때처럼 떡을 만들며 손님들과 웃고 있었다. 그녀는 한동안 멀리서 시어머니를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어머님. 순간 김순자 할머니가 고개를 들었다. 너 웬일이니? 시장 오는 거 싫어하더니. 박지혜는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어머님, 김 회장님이시라고 사람들이 그러던데요. 할머니는 순간 손을 멈췄다. 하지만 표정은 담담했다. 누가 그랬니? 그냥 우연히 들었어요. 어머님이
시장 점포랑 건물을 가지고 계신다면서요. 그제야 할머니는 조용히 떡판을 정리하며 한숨을 내쉬었다. 그래, 맞다. 난 시장에서 장사만 한 게 아니라 시장 자체를 지켜온 사람이야. 박지혜는 숨을 삼켰다. 그런데 왜 그동안 말씀 안 하셨어요? 김순자 할머니는 쓴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그걸 왜 말해야 하니? 난 돈이 많아도 시장을 떠나고 싶지 않았다. 여기가 내 삶이고 내 사람들인데. 돈이 있다고 해서 사람 위에 서야 한다고 생각한 적 없어. 박지혜는 순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자신이 그동안 시어머니를 대했던 태도가 떠올랐다. 이렇게 위대한 사람을 나는 한낱 떡장수라고 무시했단 말이야?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다. 할머니는 천천히 그녀를 바라보며 마지막 한마디를 던졌다. 그런데 넌 다르게 생각하더라. 돈이 없는 사람은 무시해도 된다고 여겼지. 그 말에 박지혜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박지혜는 머릿속이 하얘졌다. 입을 열어 무언가 변명이라도 하고 싶었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그동안 자신이 시어머니를 어떻게 대했는지가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사람들 앞에서 시어머니를 창피해하며 면박 주던 순간들, 아이들에게 할머니처럼 살면 안 된다고 가르쳤던 일, 그리고 시장에서 일하는 게 얼마나 초라한지 남편에게 불평했던 기억들까지. 나는 시어머니를 정말 존중한 적이 있었던가?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당황한 기색을 감추려 했었다. 하지만 이미 손끝이 떨리고 있었다. 어머님. 저는 사실 어머님을 존경했어요. 마치 자신을 변호하려는 듯한 목소리였다. 하지만 할머니의 표정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그래. 그런데 왜 내 앞에서는 한 번도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니? 박지혜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할머니는 차분하지만 날카로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렇다면 내가 나를 존경한 이유가 뭔지 말해봐라. 내가 시장에서 40년을 장사하며 가족을 위해 헌신한 것 때문이냐? 아니면 내가 시장 건물주라는 사실 때문이냐? 그 순간 박지혜는 숨이 막혔다. 아니다. 오해다. 자신은 결코 시어머니의 재산을 보고 태도를 바꾸려는 게 아니었다. 하지만 그녀 스스로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만약 시어머니가 그냥 평범한 시장 떡집 주인이었다면 자신이 이렇게까지 충격을 받았을까? 어느새 주변은 조용해졌고 시장 상인들도 하나둘씩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하지만 할머니는 그들을 신경 쓰지 않았다. 단지 자신의 며느리를 똑바로 바라보며 담담하게 말했다. 넌 사람을 돈으로만 판단하는구나. 그 말이 뼈아프게 꽂혔다. 그동안 박지혜는 스스로 교양 있고 합리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오늘 그녀는 철저히 자신의 민낯을 들켜버렸다. 돈이 없을 땐 시어머니를 창피하게 여겼고 돈이 많다는 걸 알고 낮아 태도를 바꾸려 했다. 자신이 그렇게 혐오하던 돈에 따라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이 바로 자기 자신이었다. 박지혜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머리를 숙인 채 손을 꽉 쥐었다. 이 순간 그녀가 할머니에게 무시당하는 기분이 들었다. 하지만 그것이야말로 그녀가 그동안 시어머니에게 해왔던 일이었다. 박지혜는 그날 이후로도 혼란스러웠다. 시어머니 앞에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가슴속은 복잡했다. 나는 정말 시어머니를 존중한 적이 있었던가? 돈이 많았다고 태도를 바꾸려 한 건 아니었을까? 아무리 머릿속으로 부정하려 해도 가슴 깊숙이 찔리는 기분을 지울 수 없었다. 며칠 후 시어머니가 가족들을 모두 불렀다.
장소는 시장 근처 작은 한식당이었다. 평소 같으면 시장 근처에서 밥을 먹는다는 것 자체가 불쾌했을 박지혜였지만 오늘은 조용히 자리에 앉았다. 남편과 아이들도 무거운 분위기를 감지했는지 말이 없었다. 잠시 후 식당 문이 열리고 낯선 남자가 들어왔다. 그는 말끔한 정장을 입고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다. 소개할 사람이 있다. 내 변호사다. 순간 박지혜의 손에 식은땀이 맺혔다. 변호사는 자리에서 서류를 꺼내 조용히 설명하기 시작했다. 김순자 회장님께서 자신의 재산에 대한 중요한 결정을 내리셨습니다. 가족분들에게도 공식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셔서 자리를 마련한 것입니다. 그 순간 박지혜는 무언가 불길한 예감을 느꼈다. 남편과 아이들도 당황한 듯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어머님,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남편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김순자 할머니는 평소처럼 담담한 표정으로 말했다. 나는 이 시장에서 40년을 살았어. 돈이 없을 때도 힘들 때도 내 곁을 지켜준 건 가족이 아니라 이곳 사람들이었지. 내가 어려울 때 도와주고 내가 성장할 수 있도록 밀어준 사람들도 다 시장 상인들이었어. 박지혜는 입술을 깨물었다. 할머니의 말이 뼈아프게 들렸다. 그래서 나는 내 재산을 그 사람들에게 나누기로 했다. 순간 방안이 조용해졌다. 내가 가진 점포 중 일부는 시장에서 성실하게 장사하는 후배들에게 기부할 거다. 장사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힘든 사람들한테는 월세를 받지 않을 거고 몇몇 가게는 직접 소유권을 넘겨주기로 했다. 박지혜의 눈이 커졌다. 기부요?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이미 법적 절차를 준비 중입니다. 공식적으로 발표될 예정이고 곧 서류 작업이 마무리될 것입니다. 박지혜는 숨을 삼켰다. 그 엄청난 재산을 가족이 아닌 시장 상인들에게 준다고? 그제야 박지혜는 깨달았다. 나는 한 번도 어머님을 존중하지 않았다. 하지만 시장 사람들은 진심으로 어머님을 존경했다. 그 차이가 무엇인지 이제야 알 것 같았다. 나는 날 존중해준 사람들에게 내 것을 나눌 거야. 김순자 할머니의 마지막 한마디가 방 안을 가득 채웠다. 남편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고 아이들조차도 어머니를 빤히 바라보며 침묵했다. 그리고 박지혜는 얼굴이 사색이 된 채 할머니를 똑바로 바라볼 용기조차 나지 않았다. 그녀는 너무 늦게 깨달았다. 사람을 돈으로 판단하는 순간 진짜 소중한 것을 잃게 된다는 것을. 그날 이후 박지혜는 마치 세상이 뒤집힌 듯한 기분이었다. 집으로 돌아와서도 머릿속에서 시어머니의 말이 떠나지 않았다. 나는 날 존중해준 사람들에게 내 것을 나눌 거야. 그 한마디가 귓가를 울리고 있었다. 그동안 그녀는 시어머니를 단순히 떡을 파는 사람이라고만 생각했다. 하지만 그 떡집 주인이 시장을 지켜온 리더였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인물이었으며 무엇보다 자신의 남편과 아이들에게도 큰 가르침을 주는 존재였다는 사실을 이제서야 깨달았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그녀는 너무 늦게 깨달았고 이미 시어머니의 실망을 샀다. 어떻게 하면 이 실수를 만회할 수 있을까? 며칠 후 그녀는 조용히 결심했다. 그리고 처음으로 혼자 시장으로 향했다. 평소라면 시장 입구에서부터 눈살을 찌푸렸겠지만 오늘은 달랐다. 여기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더 이상 초라한 상인들이 아니라 자신의 시어머니처럼 한자리에서 묵묵히 삶을 지켜온 사람들이라는 것이 보이기 시작했다. 아이고, 박 사모님 오셨네. 시장 상인들이 그녀를 보고 반갑게 인사했지만 어색한 듯 웃으며 지나가던 예전과 달리 이번에는 고개를 숙여 정중하게 인사했다. 그리고 그녀는
조용히 떡집으로 향했다. 김순자 할머니는 가게 안에서 떡을 만들고 있었다. 손님들에게 떡을 내어주며 환하게 웃는 모습은 변함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며느리를 보자 눈길을 주었을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박지혜는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이내 한 걸음 다가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어머님, 저 도울 게 있을까요? 할머니는 손을 멈추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한참을 말없이 응시하던 할머니는 이내 깊은 한숨을 내쉬며 손에 묻은 떡가루를 털었다. 네가 시장이 그렇게 싫다더니 웬일이냐? 박지혜는 그동안의 잘못을 돌이키며 고개를 숙였다. 이제는 달라졌어요. 할머니는 가만히 그녀를 바라보다가 말없이 빈 반죽 그릇을 내밀었다. 그럼 이거부터 치워라. 박지혜는 두 손으로 그릇을 받아들었다. 이건 단순한 심부름이 아니었다. 시어머니가 그녀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순간이었다. 그날 박지혜는 처음으로 시어머니의 떡집에서 함께 일했다. 손님들에게 떡을 내어주고 주문을 받고 바닥을 쓸었다. 익숙지 않은 일에 어색하고 힘들었지만 그녀는 묵묵히 손을 움직였다. 그리고 처음으로 손님들에게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떡 맛있게 드세요. 그녀의 달라진 태도를 본 시장 상인들은 수군거렸지만 김순자 할머니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마침내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다. 돈과 직업으로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되는 거다. 내가 이제 그것을 알게 됐으면 됐다. 박지혜는 떡 반죽을 치대던 손을 멈추고 할머니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비로소 진짜로 깨달았다. 진정한 가치는 돈이 아니라 사람을 존중하는 태도에서 온다는 것을. 여러분은 김순자 어머니의 용기 있는 대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꾸준히 따뜻하고 감동적인 실화 사연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욱 공감 가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